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요즘 중국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이야기로 시끌시끌하죠. 이에 대해서 각 나라가 규제를 하기도 하고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에 맞서서 중국도 대응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지난주 뉴요커에 실린 중국 신장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티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은 총 21페이지로 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많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함축적이고 워낙 양이 많아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 아티클을 영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은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고요.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꽤 크다고 합니다. 텍사스주보다 크고 우리 남한보다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큰 지역입니다. 오늘 아티클은 두 개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되는데요. 하나는 아나 사빗이라는 이 여인이 겪은 실제 경험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스토리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의 탄압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나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신장 지역의 카이툰 지역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인종은 카자흐스탄 출신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의사와 화학 교수였고요. 아나가 어릴 적부터 이미 이 지역에 동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나는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본인이 헌신적인 중국 시민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약간의 차별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는 밭에 가서 토마토 따고 중학교에는 목화 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됐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상처로 남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장 지역에서 자라던 아나는 대학 진학을 하면서 상하이로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상하이에 가서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또 신장 지역에는 무슨 괴물들이 사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걸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이제 화웨이에서 잡페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오직 그녀만 인터뷰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출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현실을 깨달은 이후에는 출신을 숨기고 살았고 그러면서 좋은 직장도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부모님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고 부모님이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같이 살자라고 권유했지만 중국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카자흐스탄에 무슨 기회가 있겠냐 생각하면서 중국에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잠시 보면 2009년이죠. 광둥지방, 신장지방이 아니고 이곳에서 인형 공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폭도들이 위구르인 2명을 살해했고 이로 인해서 우름치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이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신장 지역에 대한 약간의 컨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아나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자기 출신을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그녀만 붙잡혔다고 합니다. 붙잡힌 이유는 신장 출신이라서. 이렇게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하면서도 이게 당의 정책이라면 따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녀는 계속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있으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나한테 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친구의 초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학위를 따고 회계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던 17년 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혼자 계신 엄마와 좀 지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관련한 일을 처리하러 신장의 카이툰이라는 원래 어릴 때 살던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신장 지역이 좀 심상치 않으니 가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는데 한 달 전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갔다가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무르다가 7월 15일 날 출국을 하는데 어머니는 통과되고 본인은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 신장이라는 지역은 예전에 18세기 때는 중국 땅이었다가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독립도 했다가 모택동이 집권하던 시점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가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다시 무슬림 상황 같은 것도 더 많이 열게 해주고 좀 유화 정책을 하다가 90년에 신장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89년에 천안문이 일어난 1년 후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소요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신장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이제 베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위구르 말로 돼 있는 책이나 웹사이트는 다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원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다 부시고 이러면서 사실 부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시위가 일어나고 제재가 강해지고
시위가 되고 더 제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된 지 1년 만에 이 신장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이 지역에 근무하는 병력들의 무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진핑이 말하길 자비 없이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방문 마지막 날 기차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시진핑이 완전히 경로를 했다고 하고요. 돌아가서 이 때문에 피플스워, 분리주의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하고 이전에 티벳을 성공적으로 탄압했던 담당자가 신장에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견된 멤버,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비 경력이 20만에서 100만으로 늘려졌고요. 그 소수민족 집에 들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밤을 지내기도 하면서 감시하고 거주민들은 항상 웃음을 지어야 되고 이런 병력들이 머무는 수천 개의 경찰서를 짓고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충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바로 감금하고 이러한 감금이 17년 봄에 대량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작물 속에 숨어있는 잡초를 하나하나 뽑을 수 없다. 뽑으려면 그냥 이 화학약품을 그냥 다 전방위적으로 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공항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 그녀가 다시 감금되고 취조를 당합니다. 너 왜 카자흐스탄에서 비자를 갱신했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퍼붓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지하실에 있는 취조실에서 이거를 타이거 체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갑 채우고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이런 의자를 앉히려고도 했고 그녀가 취조하던 옆방에서는 다른 한 남성이 고문하고 취조받는 그리고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취조를 했는데 또다시 너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취조가 시작됐고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닌 건 다 출장 때문이었어 라고 하는데도 먹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취조자들 사이에서 잠시 얘기하는 걸 엿들었는데 거기에서 얘 리스트에 있어서 누구도 구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중국의 감시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유명하죠. 지난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스카이넷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샤프 아이즈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억여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감시 시스템이 어떤 것들을 감시하는지 예를 들면 베이징에 있는 한 화장실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지 70cm만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신장 지역을 타겟으로 더 특화가 돼서요. 이렇게 위구르인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위구르 알람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각 집에는 QR코드를 붙여놔서 QR코드를 읽으면 바로 이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차들은 GPS 트래커를 달아야 되고 와이파이 스니퍼를 설치해서 모든 데이터를 감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소수민족들은 모두 DNA 샘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IJOP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총 36가지 사람의 타입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폰을 사용하지 않아. 좀 수상해. 어떤 사람이 앞문으로 안 다니고 뒷문으로 다녀? 수상해. 턱수염을 길렀어? 수상해. 이 사람 너무 사람들 잘 만나고 너무 소셜해. 수상해. 너무 소셜하지가 않은데 수상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수상하면 가족들도 다 수상하게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정한 기준과의 갭이 있을 때 범죄자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장 지역 밖을 벗어나서 해외라든지 이런 곳으로 여행을 했다. 그럼 바로 유죄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아나 얘기로 돌아오면 여기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요. 아나가 수감되어 있는 곳에 같이 수감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자파야라는 그러니까 뮤직 다운로드하기 위한 파일 쉐어링 앱을 썼다는 것 때문에 잡혀온 사람도 있고 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어떤 남자들은 밤에 구부려서 자지도 못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아나가 혐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관리들이 말한 건 너 한 번 떠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걸 적으라고 했는데 그런 계속 적다가 더 이상 적을 게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서 말하니 너 여기 왜 왔어? 나 외국에 나가서 그랬는데 그럼 그거 잘못했다고 적어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 수용소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풀어졌는데 공항에 갔더니 다시 출국 금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에 다시 풀어졌는데 또 다시 공항에서 출국금지에서 또 왔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이제는 이 수감소가 아니라 교화소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교화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교화소의 목적은 결국은 브레인 와싱이죠. 이미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감염이 됐으니 이 감염된 바이러스를 뇌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는 사상치료고요. 이 사상치료를 받은 사람은 정부의 도움 때문에 내가 드디어 교화됐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화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왓츠앱이라는 메신저를 써서 붙잡혀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VPN을 접속했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고, 터키에 여행 한번 갔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고, 특히 이 사람은 그 소수민족인데 공산당원인데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뜨지 못하고 숙소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호텔의 시스템상에서 약간 의심쩍은 위구르인이 머물러 있었고, 그녀가 그 호텔에 같이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교화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군대와 감옥 같은 시설이고요. 24시간 감시하고, 여기에선 중국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소수민족 나이 드신 분은 중국말 전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거의 말을 할 수가 없고, 뭔가 간수들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형벌들이 있고, 씻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서 얼굴이랑 양치하는데 3분, 소변 보는데 1분, 그리고 샤워하는데 5분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식사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담으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절대 슬픈 표시나 울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교화소에서 여러 번 안 하는 관리자한테 혐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계속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자아가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교화소에서 나올 때쯤 또 일이 발생하는데요. 한 관리가 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조금 유하게 하다가 죽은 건 아니지만 결국 숙청을 당했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관리자들이 지금 시점에 누구를 풀어준다는 건 정말 리스키하다 해서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수감자가 증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수감소의 환경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엄청 열악해서 갑자기 머리가 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가 중단되고,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말로 하기 좀 그런데 어떤 여성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자가 문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일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창자를 집어넣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신장에 있는 일들이 세게 알려지고 위성사진으로 수용소 사진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그녀가 교화소에서는 나오지만 카이툰이라는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이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주 제한으로 카이툰에서 지내면서도 샤프아이라는 감시 시스템이 계속 그녀를 감시했는데, 얼굴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우름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병원을 가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려고 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그래서 경찰들이 너 포커스 퍼슨이라서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우리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 좀 돌아다녀 라고 했는데, 일부러 계속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알람이 울려도 이 경찰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잡아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관리자한테 말해서 전화해도 되냐, 이메일을 써야 될 때도 전화해서 이메일 나 이거 보내도 돼? 하나하나 허락받았다고 하고요. 그녀의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자 내에서도 상위 관리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좀 전화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금소와 교화소와 거주 제한까지 해서 그녀는 총 20개월을 갇혀 있었고요. 마침내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밤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었고,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무리는 지난 12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신장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중국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위구르인은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할 때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다가와서 너 만약에 독약에 중독되면 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도 하고, 너 중국 정부가 쥐도새도 모르게 차사고로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사빗은 탈출한 이후에도 계속 신장 꿈을 꾸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악몽과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런 꿈에서 늘 그녀가 내가 왜 들어왔지? 왜 내가 중국에 있지? 이런 생각을 꿈에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장에 대한 얘기는 뉴스에서 지금도 시끌시끌한데요.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신장 지역에 인권 탄압을 하고 세계적으로 압박이 있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아티클인데요. 여기에 내용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이제 이런 서구의 파워 그리고 미국의 파워는 저물어가는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구가 침입했을 때 힘없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120여 년 전에 중국이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경제적 파워에 속하여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유엔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자기네들을 제재할 파워는 없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신장의 인권 탄압으로 인한 세계의 떠들썩한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아는 거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티클이 워낙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요. 이 영상의 소개글에 아티클의 링크도 포함시켜 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아티클 중에서 이 아티클만큼 자세한 내용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들을 다룬 아티클은 없었던 것 같아서 강력 추천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번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